여러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묵묵히 다져온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대기업 사우스랜드 홀딩스인데요. 지금 이 회사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한쪽에는 무려 1,600조 원짜리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도 있는 막대한 부채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죠. 과연 미국의 미래를 건설할 이 기업의 기반, 정말 튼튼할까요?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또 얼마나 큰 기회가 앞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 상태는 어떤지,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본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우스랜드 홀딩스,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정말 크고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한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거대한 댐을 짓거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거나 항만시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요. 190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역사만 봐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건 확실하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회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요, 회사의 성격이 딱 보입니다. 우선 미국 전체에서 22위 규모의 대형 건설사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주잔고. 이게 뭐냐면 앞으로 해야 할 일감의 총액이거든요. 이게 무려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어치가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80%가 정부기관이라는 점, 이건 정말 엄청난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가 왜 갑자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 앞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0조 원. 정말 감도 안 오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방치됐던 낡은 도로, 다리, 수도관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을 싹 다 뜯어고치겠다고 이 막대한 돈을 풀기로 한 겁니다. 사실 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었어요. 미국 토모카케에서 매긴 미국 인프라 점수가 C-, 거의 낙제점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미국 전체 다리 중에 42%가 지은 지 50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당장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다리도 7.5%나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시급한 문제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우스랜드는 말 그대로 잭팟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를 보세요. 수자원 인프라가 55%, 교량 같은 교통 인프라가 45%, 정부가 1,6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한 바로 그 분야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건 거의 맞춤형 기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걸 소화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 즉 체력이 어떤지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면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일단 매출은 좀 줄었어요.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아래 숫자들입니다. 매출 총이익을 보세요. 작년에는 4천만 달러 적자였는데 올해는 1,34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순손실 규모고 4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고요. 이건 사업의 체질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극적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작년에 마이너스 40까지 푹 꺼져 있던 이익 막대가 1년 만에 플러스 13까지 쭉 솟아올랐습니다. 손해보면서 장사하던 구조에서 드디어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턴어라운드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193.5%. 이게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기 돈보다 빌린 돈이 거의 2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빚이 많으면 이자 부담도 크고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높은 부채라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 그럼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은 정말 딱 반반입니다. 좋은 소식부터 보면 1억 3천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을 또 따냈고
새로운 임원들을 영입하면서 리더십도 강화했죠. 무엇보다 이익 마진이 크게 개선된 게 눈에 띕니다. 반면에 아직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순손실 상태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인력난 같은 외부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불안한 부분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CEO가 내놓은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무작정 외형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남기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높은 부채를 안고 있는 회사가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선택한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이 회사의 현재 위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점은 명확해요. 120년 역사에서 나오는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든든한 수주장고. 반면에 약점도 뚜렷하죠. 아직 계속되고 있는 손실과 무엇보다 저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기회는요. 두말할 필요 없이 1.2조 달러짜리 정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인플레이션 같은 외부 위협도 항상 존재하죠. 정말 완벽한 양날의 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최종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사우스랜드의 턴어라운드는 진짜로 시작된 걸까요? 최근의 이익 개선이 거대한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높은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먼저 터지게 될 것인지, 앞으로 발표될 실적들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